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LG CNS가 일반 청약을 좀 진행을 했죠. 22일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뭐 이제 확인이 됐을 텐데 공모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도 궁금한데 자, 이러면서 최근에 IPO 시장이 조금 얼어붙고 약간 시장이 다운되어 있으니까 IPO 쪽으로도 관심이 조금 덜했었는데 LG CNS를 계기로 해서 약간의 분위기의 반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LG CNS의 공모 청약 관련해서 이슈들을 살펴보고 또 투자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제가 오늘은 LG CNS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이번 주에 제 주변에도 LG CNS 나 공모 청약했다. 몇 주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좀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IPO 관련해서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조금 반전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LG CNS를 그러면 살펴볼까요? 어떤 기업인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어쨌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올해 IPO 시장에서 중요한 가름자가 되었다. 이번 뭐 그나마 아주 흥행은 아닌데 이 정도 그쵸. 흥행이면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되어서 그냥 반가운 소식이고. 불씨를 좀 살린 것 같아요. 네. LG CNS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IT 기업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IT 기업이 삼성 SDS나 그쵸. 그리고 뭐 현대 오토론, 뭐 오토 같이 현대오토웨버. 예. 그 대기업은 대부분 대기업 집단은 IT 계열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공장을 돌다 보면 우리 소위 말하는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스템 메인테넌스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IT 기업은 SI와 SM을 주로 합니다. LG그룹 근데 우리나라의 이 SI 기업은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의 시스코가 있고 네, 그렇죠. 뭐 오라클도 오라클, 있고 예, 뭐 이런 최근에 기업인데 이슈인, 이런 기업들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이런 대기업 계열사의 IT 기업이 들어온 게 약 40년쯤 돼요. LG CNS도 1987년도에 생겼습니다. 꽤 오래된 회사군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네.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뭘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미국의 대기업 그러면 우리가 구글, 뭐 그쵸. 메타라든지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거의 90% 이상이 IT 기업입니다. 네이버 정도 빼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SI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 제조업 기반 SI가.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사업이 주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그리고 물류라든지 네, 그렇죠. 뭐 그리고 요게 좀 발전해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 계열의 IT가 그 이전에는 대부분 계열사들의 물량을 수주해서 그렇죠. 주로 내부 이제 거래가 많았죠. 내부 거래 위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보면 삼성 SDS가 내부 거래율이 86.5%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포스코 계열에 있는 포스코 IT 계열사가 ICT. 포스코 DX인데 DX. 예. 여기가 90.4%예요. 네. 롯데는 롯데 이노베이트라고 있는데 여기가 66.3%입니다. 근데 이제 LG CNS는 요게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59.8%예요. 상대적으로 좀 낮네요. 낮죠. 요 말은 그만큼 쌓아놓은 노하우를 가지고 외부 물량을 그만큼 수주하고 있다. 외부 업체들과 그러니까 확장성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이번 상장에서 좀 주요한 공략 포인트인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빅 AI와 빅데이터 뭐 이렇게 가면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가 요 기업들이 합니다. 그리고 AI가 공장과 결합될 때는 누구하고 할 거냐 이 기업들하고 해야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이런 사업을 부분들이 했으니까. 약간 포텐셜한 성장성이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LG CNS가 상장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유, 뭐 전략 이런 것도 어쨌든 LG 내부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쪽 다른 업체들, 외부 업체들과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들 그리고 때마침 또 AI,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으로 가는 흐름을 타면서 연초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제 상장은 뭐 2월 초에 상장이 되고 코스피에 상장이 되고
청약 증거금이 일반 청약이 21조 원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뭐 작년이나 아니면 뭐 얼마 전에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숫자가 모였고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뭐 상단을 밴드 상단을 기록을 했고 좋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 SDS인데 삼성 SDS가 지금 시총이 한 9조 좀 넘고 9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LG CNS는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뭐 한 6조대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의 가치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대표님? 우선 이제 이번 사전 청약에서 네. 상단으로 계산을 하면 네. 6조 정도 되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를 좀 더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첫 번째는 매출액입니다. 매출. 어쨌든 뭐 얼마든지 중요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LG CNS 매출액이 3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원래 작년 건 아직 결산 안 나왔으니까 2023년 매출액이 5조 6천억이었습니다. 네, 한 70.7% 올랐죠. 그러게요. 2019년에서 2023년은 아시겠지만 팬데믹 기간입니다. 그죠? 요 팬데믹 기간에 매출 성장률이 올랐다는 게 약간 이제 관점 포인트고 원래 6조 정도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외 거래에서 약 10조 정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되기 직전에. 네네네. 그렇다면 올해 매출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룬다면 저는 6조 이상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대기업 계열의 IT, SI 기업에 비해서 내부 거래 비중이 낮다. 상대적으로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경쟁력인 우리나라 대기업의 IT 계열에서는. 그러면 외부 확장성 플러스 스마트 시티 같은 게 같이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공산이 있다면 생각보다 저는 6조 이상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하단 기본 베이스를 6조 정도로 보시고 그 넘어설 수 있는 포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6조 정도 매출에서 내부 거래 매출이 한 60% 되니까 한 3조 5천억 내부 거래는 그냥 항상 견고하게 유지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가져온 이제 상장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을 통해서 6천 정도 이제 들어올 텐데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보다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과연 이제 상장을 해서 자금을 모은 걸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 자, 근데 이번에 어쨌든 LG CNS가 상장을 할 때 많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과거에 뭐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LG 그룹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뭐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사실 또 반대편으로는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았었잖아요. 물적 분할. 예, 그렇죠. 뭐 그때 LG 화학에서 떼내서 이거 상장을 하는 모습이어서 이번에도 근데 LG CNS도 약간의 논란은 좀 그렇죠. 되더라고요. 중복 중복 상장 논란이 있었죠. 중복 상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하던데 이게 왜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자, LG CNS의 대주주는 주 LG입니다. 네, 지주회사 LG죠. 49.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 LG를 투자한 분들이 LG CNS 때문에 투자했을까? 이 질문만 하면 됩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이제 만약 그렇다면 이건 중복성 논란인 거예요. 네. 만약에 투자자들이 주 LG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우리는 LG는 딴 건 모르겠고 CNS 때문에 우리 투자한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중복 성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 LG는 제일 큰 곳이 LG전자죠. 그렇죠. 네. 그리고 LG 화학이 화학도 있죠. 있고. LG 엔솔도 사실 주 LG가 산하에 있는 산하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중복 성장 논란이 뭐냐면 자회사의 가치가 그 때문에 모회사의 가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있는데 불구하고 자회사를 굳이 떼내서 상장을 하면 이건 중복 상장이죠. 그렇죠. 이게 더블 카운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그냥 더 벌겠다라는 그런. 근데 사실 중복 모습이죠. 상장이라는 이름은 외국에는 그 명칭 자체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굳이 단어를 가져오면 일본에서 이제 온 건데 오약고 상장이라고 그래요. 오약고 상장. 예, 예. 그러니까 더블 카운팅이라는데 굳이 따지면 이건 더블 카운팅인데 더블 카운팅의 분명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어떤 가치를 보고 투자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회사의 가치를 보고 더 많이 투자했다면 네. 중복 성장 난론이 분명한데 그렇죠. LG CNS의 경우는 두 가지 조건에 좀 안 맞는 거죠. 첫 번째는 주 LG보다 CNS가 생긴 지가 더 오래됐습니다. 예, 그렇죠. 아까 1987년에 87년도에 미국 EDS와 합작으로 만든 게 CNS예요. 그러니까 87년도면 이제 막 286 AT 컴퓨터가 나올 때예요. 네, 근데 그렇죠. 그때부터 전산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도입되면서 일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역사에서 좀 다르다. 그렇네요. 그리고 주 LG는 2004년도에 지주회사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배 구조가 변경되면서 붙은 거기 때문에 좀 그렇네요. 개념이 다릅니다. 그 첫 번째 이 조건이 붙는 거고. 근데 아까 LG화학, LG 엔솔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LG화학이 엔솔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그쵸.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니다. 두 번째는 제가 방금 계속 주장했듯이 주 LG에 투자한 분들이 CNS 때문에 투자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이럴 때는 약간 형식은 중복 상장 논란이 맞지만 내용을 보면 좀 결이 다르다. 그렇네요. 뜯어보면은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태어난 게 LG CNS였고 그렇죠. 나중에 이런 뭔가 그때 한참 뭐 정부에서 뭐 지주회사로 하면서 지배 구조를 개편해라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어쨌든 LG가 주 LG를 만들어서 그 산하의 이 계열사들을 딱 넣은 거니까 뭐 중복 상장이라고 보기에는 또 아닌 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주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LG 엔솔 뭐 약간은 결은 다르긴 했지만 아니면 뭐 카카오를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가 뭐 원래 카카오를 상장했다가 그 아래로 뭐 모빌리티나 뱅크나 이런 것들을 막 상장하면서 카카오의 주가에 타격을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약간 그런 거랑은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LG CNS가 잘하면 주 LG의 주가가 뭐 수혜를 받거나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거는 듭니다. 그런 경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뭐 발표할 때만 해도 네. 주 LG가 약간 타격을 받는 것 같았는데 이게 한 일주일 만에 주 LG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네, 그쵸, 지금은 오히려 주 LG가 반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요거는 좀 중복 성장하고는 결이 다르게 보고 그렇네요.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 지금 LG CNS의 지분 구조가 그러니까 주 LG가 49.95%, 네네. 약 50%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맥커리가 약 35%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12%를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중복 상장 논란이 좀 결이 다르다는 구성 때문에 현재 주 LG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상장이 잘 돼서 한 6조 이상의 가치를 하게 되면 주 LG 입장에서는 공모자금이 오히려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입장이고 그쵸. 네. LG 가치가 현금 확보가 올라가면서 LG 주가가 오히려 상승시킬 요인이 오히려 높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주 LG의 주가도 이제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약간의 반등이 있었는데 상장하고 나서 이제 CNS도 중요하겠지만 뭐 청약 받으신 분들은 CNS 첫날 집중하실 테지만 뭐 장기적으로 투자 생각했을 때 LG 전자나 주 LG 같은 것들 지금 주가는 좀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LG CNS의 주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LG CNS 저도 이번에 이 공모청약 보니까, 근데 의무 확약 이 비율이 높아요. 예, 그렇게 좀 뭔가 상장하고 나서 바로 좀 뭔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의무 확약 정도를 15%를 잡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유가 CNS가 재무적 투자 FI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맥커리가 있어서 맥커리 35%를 가지고 있는데 구주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확약 자체를 6개월로 한시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 이게 구주 매출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녀 지분에 대해서는 상장 후 6개월간 의무 보유 확약을 네네. 걸어버린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조금 안전판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상장사들은 네.
FI를 계속 안고 가는 기업은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네. 당연하겠죠. 그렇죠. 저는 이번 LG CNS가 상장을 해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가져와서 이 FI를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면 분리해버리면 중장기적으로는 LG CNS에 훨씬 도움이 될 아. 것이다. 왜냐하면 구주 매출을 가지고 있는 FI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네. 항상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언제 나갈지 모르고 이게 주가가 뜨면 나가는 거 아니야? 항상 투자자분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우리 6개월 지나서 저는 FI를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되면 엑스시켜 주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CNS는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아예 엑시스를 시켜주고 그런 휘둘림에서 좀 독립적으로 오히려 본연의 가치를 그러면 평가받을 수 LG 있게. CNS를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겠죠. 처음에 청약에서 조금 더 더블을 갈지 모르겠지만 약간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구주 매출이 엑스트한 6개월 후에 확약이 끝나는 시점에 한 번 더 태워서 투자를 하겠다. 그때 FI가 이제 정리가 되면 오히려 주가가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정이 나올 때 한 번 그때 들어가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냥 이 CNS의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는 그렇죠. 전략으로요. 그러니까 CNS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그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아. 유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CNS는 향후에 이제 이 CNS라는 이 기업이 어느 섹터로 편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AI 섹터로 편일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왜냐하면 LG는 두 가지가 있어요. 4대 그룹 중에서 AI 관련된 인프라를 가장 많이 확보한 곳이 LG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LG 인하원의 그 헥사온이라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게 LG CNS와 결합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런 관점까지 본다면 LG CNS 어느 sek터로 편입될지는 이제 분명한 것이고 그 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LG CNS의 투자 전략까지 케이스별로 한번 알려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각을 저희가 좀 더 넓혀서 어쨌든 최근에 IPO하는 이제 상장되는 종목들을 딱 보면 시장이 뭐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냥 그날 상장한 날 바로 그냥 올랐을 때 그냥 빨리 차익 실현해버리고 떠나자. 이게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너무 이제 강해졌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LG CNS도 주가가 그렇게 그냥 훅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고 이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도 뭔가 이번에 조치를 냈더라고요. 네. 이런 내용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 맥락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밸류업이라고 굉장히 외치면서 정책을 네, 많이 그렇죠. 내보냈는데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는데 두 번째 이제 카드를 내민 게 뭐냐면 앞으로 좀비 기업을 놔두지 않겠다. 즉 상장 폐지에 대해서 좀 엄격한 퇴출시키겠다는 잣대를 대고 이거를 더 강하게 물어붙이겠다. 그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 IPO만 하면 지금 그래프에 보시듯이 IPO만 하면 6개월 사이에 주가가 다 저 모양입니다. 네, 다 빠집니다. 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타 매매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기업도 중장기적인 투자자를 원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중장기적인 투자가 되려면 두 개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죠.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건데 이거는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는 그 시장을 신뢰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믿었는데 그 기업이 제대로 우리에게 대우를 해주고 있느냐. 그렇죠. 이게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나 그렇죠. 이런 거죠. 주주 친화적인 투명인 정책. 네. 제도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고자 하니까 첫 번 순서가 저는 틀다 봐요. 정부에서 첫 번째 이걸 했어야 됩니다. 시장의 질서를 재편시켜줘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게임이 룰이 공평한 곳에서 게임을 하고 싶지. 그쵸. 게임이 룰이 불공평한 곳에서 게임하고 싶지 않잖아요. 개인 투자는 항상 말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는 시장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들 계속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이 제도는 뭐냐면 게임의 룰을 그나마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내민 제도예요. 네. 자, 게임의 룰을 공평하게 해서 좀비 기업들을 퇴출시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일단 자본시장의 돈이 갈 곳에 돈이 갑니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쵸. 뭐가 가치가 있는지를. 그거를 정부에서 빨리 잡아줘야 된다. 저는 이번 조치가 그나마 늦은 감은 있지만 네. 다행스러운 조치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투자자들이 단타 매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내줘야 된다. 네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는 최소한 기간을 더 늘려줘야 된다. 그렇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기관 투자자들도 담당자들이 돈이 보이는데 안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요거 막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퇴출 시스템을 저는 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더 엄격하게. 네. 실제 우리나라의 한국, 미국, 일본만 봐도 네. 최근 5개년간 상장한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18%예요. 미국 3.5%밖에 안 됩니다. 아주 엄격해요. 일본도 5%밖에 안 됩니다. 상장 단계부터 엄격하다는 그렇죠. 거죠. 미국이나 일본. 그러니까 상장하기도 어렵고 상장되면 퇴출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장은 쉬운데 퇴출은 너무 어렵다. 요 구조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네요. 말씀해 주신 그런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냥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우리나라 뭐 대학교 들어가기는 쉬운데 뭐 학사 경고 받거나 퇴출되는 경우 졸업하는 경우는 다 졸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시에서는 뭐 입학도 어렵고 졸업도 어렵고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좀 적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LG CNS로 저희가 IPO 새해 첫 포문을 열어봤는데 뭐 올해도 IPO 하는 기업들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뭐 박주근 대표님께서 또 계속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